국민의힘 대표가 극우 유튜버와 은밀한 결탁으로 부정선거 TF를 꾸린다는 충격적인 JTBC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를 대비해 핑곗거리를 찾고 밥그릇 싸움에 TK 지지율이 폭락하자 부랴부랴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얄팍한 꼼수까지 이준석 의원의 내란 세력에 판을 깔아주는 기막힌 작태. 투명해야 할 민주주의에 들이운 반정치의 검은 그림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지지율 폭락에 이성을 잃은 야당의 몰락과 그들의 앞날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청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법 처리가 안 되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결국 지지 기반인 TK 여론마저 악화되자 마음이 급해진 모습입니다.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인 오늘도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지도부.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법이 표류하고 있는 걸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핑계 찾아 산말리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 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구 경북 통합법안이 무산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여야 협상은 더 없을 것이라며 배수진까지 쳤습니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이유, 심상치 않은 TK 민심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전국 지표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인 28%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진영의 그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북 지역보다 대구 지역은 조금 더 그게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 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대전 충남 통합 입장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띄우기를 위해서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당연히 협조해야 할 일로 교환 대상은 아니라는 식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리고 국회법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한 터라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선거감시 TF를 만들겠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호응하는 모습입니다. 당 내에선 지방선거에서 외면받을 거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토론한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과도 미리 상의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때도 절윤 요구를 거부하고 선거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지지 기반이 없어 윤어게인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TF 구성 계획 발표 이후 전한길 씨는 장 대표에 감사하다고 했고 일부 강성 우파 유튜버는 한 발 더 나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까고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이거 국민투표 제안해야 돼요. 장 대표의 행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현 선거 제도에 대해서 또 현 선거 관리에 대해서 취약점은 나타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TF팀을 꾸리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을 거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부정선거를 말하면서 사법부는 존중하자고 하는 게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법 왜곡죄 등을 반대하는 장외투쟁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장동혁이 올소 전환길. 네, 미친 거죠. 이거야말로. 이거 박자 막말 확 나오네. 그걸 했어요. 네. 아까
성호명이 뭐 이런 좀 이렇게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뭐 그만인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장동혁의 말 때문에 좀 또 다른 의미가 돼버렸어요. 장동혁이 토론회 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 SNS 글을 보면서 이 장동혁이 이 토론을 보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어요. 네, 장동혁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토론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아젠다가 되었다. 아이고. 이 국민의힘은 관련해서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선거 시스템을 그러니까 계속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이거는 제1야당의 당수가 음모론자임을,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임을 재인증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장동혁 씨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되면 전환길이 그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너 버려 라고 하면서 3대 요구를 했었거든요. 다 들어준 게 됐어요. 그때 요구했던 게 어떤 것들이었죠? 3대 요구가 있었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요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함께 싸울 것. 윤석열 지지 입장을 밝힐 것. 친한동훈계 인사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리할 것. 요거 3개를 다 충실히 떠받들어줬다. 네. 이렇게 됐네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하게 선거 개혁, 본인이 선거 개혁이겠지만 땡깡을 부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해달라. 근데 이렇게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이유가 지도알거든. 지방선거 박살난다는 거. 지방선거 폭망 이후에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 밑밥을 깔아두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튼 뭐 참패 후에는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것도 장동혁 탓됐다. 아무튼 이것도 응원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선거에 참여를 해놓고 그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거는 고발당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양반이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보기에 좋잖아. 재밌고. 한동훈한테만 신경 쓰는 줄 알았더니 부정선거에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로 가도 한동훈 탓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전환기 뭐만 나오면 이렇게 그냥 충성을 다하니 전환길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에 전환길이 장동혁을 쏘면서 너 굿보이라고 또 외쳤어요. 네. 우리는 이런 장 대표를 기다렸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를 수사해달라고. 누가? 트럼프가. 지금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한테. FBI를 시켜서. FBI한테. FB한테. FB한테. FB는 뭐 푸드 뭐 이런 건가요? 푸드뱅크. FB. 푸드 비버리지 막. 이건 FBI가 뭐 하는 데인지는 전환길도 알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럴까? CIA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재미는 있는데 재미는 있대. 어느 정도 좀 그 사람들도 전환길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좀 쪽팔리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 네. FBI한테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전환길의 두터운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장동혁 두 사람이 100년 해로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근데 이 글을 또 영문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본인이 쓰지 않았을 확률도 높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누가 영어니까 누가 전문가가 쓴 걸 이 전문가가 썼구만 이거 올려야겠군.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걸로 중요한 건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걸로 한번 장사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협상 같은 거 할 때 유리한 걸로 하려고 이거 들이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니첸 이런 애들, 뭐 모스탕 이런 애들. 네. 전 그럴 때마다 수조 원씩 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상에 있어서. 난 이 양반에 대체 구상권 청구하고 싶어요. 자꾸 이제 국익 자꾸 해치고 자빠졌는데 이제 자기 돈만 벌어먹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한테 전체의 피해를 주니까 그게 조금 짜증이 나긴 하는데 재미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정선거 음모론 아까 묘성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건 지니까 자꾸 그래요. 특히 이거 지들이 이기는 선거에서도 사전투표는 지니까 저러는 게요. 이번에 또 완벽하게 이겨서 부정선거 계속 주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자. 국힘당은 지금 뭐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필리버스터 우리 중단할게 그러면서 이제 중단했어요.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중단했겠죠. 근데 이제 명분을 우리 대구 경북 통합할 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것도 하려면 진작 하든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대구 경북 통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이 됐잖아요. 예. 실제로 이게 예산만 해도 20조가 들어갑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통합 못했던 이유가 자리 싸움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파다한 거 아닙니까? 자리가 2개였던 게 하나로 줄면 본인들이 갈 위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셈 때문에 안 되는데 광주 전남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지역민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토요일 날 대구를 갔을 때 현수막이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그 대구 경북 통합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하거든요. 특히 대구 경제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산이 일단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것조차 자기들은 대구 경북민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원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와서 또 하는 겁니다. 눈치 근데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도 국힘당에서 갑자기 결정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필리버 했던 의원이 김정재 의원인가? 김정재 의원이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이렇게 하니까 막 당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영장 없는 강제 수사에 우회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님, 저희들 이 시간부로 필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을 못하고 필버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아 저거. 일단은 저 소식에 가장 고마워하실 분들이 의장단일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사회도 안 보고 주호영. 주호영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노인학대라니까요, 저거. 주호영 그래서 제가 그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잘하셨네. 네, 야, 네, 고발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대구시장 나온다고 그러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막 어디 저 시장질 안 보고 어디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서사를 제가 재밌게 좀 말아드리면은 말아주세요. 싹 말아드릴게요, 제가 재밌게.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자, 이게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통합단체장을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당원 투표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구성 자체가 대구 시민보다 경상북도민이 당원이 훨씬 많아요. 당원 수가 많거든요. 당원이 많은데 그리고 미호나 고우나 어쨌든 국민의힘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인구는 어떻게 돼요? 인구는 한 15만 정도 많습니다. 250만 경북, 네. 대구가 235만 이 정도인데 당원 수가 경북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예전에 경북과 대구를 보면은 경북이 이제 북부 지방이 있는데 그쪽에 안동에다가 경상북도청을 옮겼어요. 북부가 너무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도청이라도 옮겨가지고 한번 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옮겼거든요. 근데 행정통합을 해가지고 또 뭉쳐버리면은 대구 중심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 대구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홍준표 때부터 컸어요. 홍준표도 너네들 때문에 통합 깨졌어 이래가지고 막 비토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송원석, 김천, 경북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 그리고 뭐 추경호 나가려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김재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경선을 통과하려면은 경북 북부의 민심, 그 당심을 빨아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가지고 이번에 비토를 놓은 거예요. 근데 비토를 놔도 통합 반대한다고 그래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화낸 사람으로 각인돼가지고 저 사람은 경상북도를 위해서 뛰는 사람이군. 이렇게 해서 자기는 표만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민주당에서 안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통합 자체가 파토가 나게 생기니까 주호영 중심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깨지면 지역은 망한다. 호남한테는 20조가 가는데 경상북도 대구에는 돈이 한 푼도 안 와. 이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해달라고 또 난리가 이제 와가지고는. 필리버스터 중단한 것도 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냐. 안 할게요, 그럼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경상북도 북부지방인 통합을 반대해요. 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경북도 대구도 다 국민의힘 일색이잖아요. 지금 통합 얘기 나온 지가 한참 지났어요.
한 당끼리도 의사협치가 안 되고 같은 당 의원끼리도 조정이 안 되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걸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영남 의원들 다 같은 당인데 그 영남 안에서조차 정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살려둬야 됩니까? 정치의 기본이 안 된 것들. 저거 빨갱이에요. 이 빨갱이 타령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답이 없는 집단들입니다. 잘 말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근데 일단은 대구 경북 통합 안 하면은 당이 지금 혼날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뭐든지 좀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은 찬성파잖아요. 통합 찬성파. 민주당한테 읍소했어요. 민주당 당론으로 대구 경북 통합 발의하는 거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좀 우습습니까? 상황이 제일 야당이에요. 공당이고. 그런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해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당에서 의견을 못 모아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셈법. 제가 대구사정 정말 잘하시는 강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꾸짖어 주실 수 있는 유권자들은 대구 경북에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확하게 꾸짖어 주셔야 지역 발전도 올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도보행진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도보행진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거리로 나가니까 장동혁 대표도 거리로 나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제가 김재원 최고 이제 인터뷰 들어봤더니 가동할 수 있는 걸 다 가동해 보고자 한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의 국민의힘은요. 도보행진? 민주당 욕하는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토 놓는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정치적 재미는 봤었죠. 그걸로 단식하고, 반사 이익을 받고 자기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단식할 때도 빌미는 특검법이었는데 통일교 특검 받아라 뭐 이런 거였는데 쑥 들어가고 그게 진정성이 있고 목숨까지 걸 정도면 왜 여기서 딱 멈춰섭니까? 그냥 한동훈 징계하는데 당내에서 십자포화가 쏟아지니까 나 왜 밥을 굽는데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정치적 셈법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단식을 했을 때 내세웠던 명분은 그러면서 지금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노선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 그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본인은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시선을 돌려야겠다. 민주당 요구는 계속해야 되겠다. 사법 3법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연결고리로 삼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여론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제가 오늘도 한겨레 아침 햇발 보고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딱 지금 사법부가 그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국민팔이 하는 수준이에요. 거기에 편승하고자 한다. 공당이 선거 앞두고 국민들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여러 지표로 훈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질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 아마추어가 정치 전문가한테 대들려다가 이건 되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여기서는 민주당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 정치 전문가 그룹과 아마추어인 장동혁 그룹이 있는 겁니다. 도보행진을 하면 사람이 좀 막 붙어야 되잖아요. 그럴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뭐 정치의 단수를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구단이고 구단이 끝이잖아요. 정치 구단. 네, 이제 구단 넘어가면 그 다음은 없는 거고 장동혁은 한 18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급수. 바둑 처음 볼 때 18급 그 끝에 있어요. 거기 이제 스티커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한 18급이나 막 급수를 따져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빌드업 다 해가지고 지방주도 성장, 코스피 1만 시대 또 머니 무브 또 실거주자 중심의 또 공정 조세 나오면서 나 정책 수단 다 써서라도 부동산 문제나 해결할 거야. 국민들이 막 박수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니 집이나 파세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집도 한번 팔아볼게. 이미 더 계약도 맺었어요. 그럼 장동혁 대표 지금 거의 사면 초과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진퇴양난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피스텔 사실 분 아니 무슨 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화장실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딱 그 상황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바람 야외로 쐬야겠다. 나가는구나. 날도 풀렸고. 그래서 도보행진을 하는 거고. 날이 풀려서 아니 머리가 정리돼서. 답답해서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머리 아프겠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되는 네. 집만 골라서 하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도보행진, 뭐 마라톤 이런 게 정치가 안 되는 사람이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대통령님처럼 정치를 하고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서 지지를 얻어와서 뉴 이재명 현상을 더 만드는 게 그렇죠. 정치지. 정치를 바르게 안 해. 네. 계속 비판만 하고 발목만 잡아. 네. 이거 안 통하네. 그렇죠. 집도 팔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머리가 아유 이거 숨이 안 모르겠다. 쉬어진다. 호흡 곤란이 온다. 차라리 나가자. 차라리 나가자. 이게 18급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과 도보행진 이거 정말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아주 안 좋은 악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지금 67%까지 나왔잖아요. MBS에서. 전 앞으로 이게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보십시오. 저는 75에서 80까지 나온다고 봐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 왜 나오냐면 인사나 외교 이런 걸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니 외교도 오늘 이제 국빈방문 하셨지만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외교로 보여줄 게 너무 많고 또 지금 인사 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아직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 65에서 67이 나와요. 거기다 여당도 이제는 또 선거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협화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70%, 75% 왜 안 될까요? 전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67%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싸움을 걸면요.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민과 싸우는 그러면서 대전 충남 통합은 또 안 안 된대. 된다고. 지역구가 보령인데.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보행진 많이 하시고 바깥 공기 많이 쐬야 그 답답한 마음이 풀릴 수 있다. 도보행진하면서 많이 걸어야 될 것 민심을 같아요. 좀 들어야 되는데 민심에서 똑바로 하라고 비판을 많이 계란 받게 던지지 않으면 되지 다행이죠, 않을까요? 사람들이. 진짜.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그 정치인들 가운데 도보행진하는 정치인들 많이 봤잖아요. 도보행진하는 정치인 중에 잘 성공이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손학규 대표가 그때 뭐 어디 산에도 가시고 산에도 그랬는데. 가고 이거 저 뭐야 배낭 메고 전국 종주 있죠. 투어 그 전국 투어 종주하고 이런 거 그랬죠. 하고. 예. 정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요 도보행진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필요할 때가 예를 있죠. 들어 포갑적인 정권이 왔는데 도저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안 돼. 예. 그럼 우리가 걷기라도 하고 나가서 국민들을 더 만나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도보행진이면 박수치고 사람들이 같이 걷죠. 저도 따라 걷겠지만 네. 자기 혼자 이상한 정치하다가 안 풀리니까 답답해서 나오는 이 도보행진은 이거는 그냥 하나마나한 행위에 불과하다. 근데 저는 결국은 그래봐야 지금 윤어게인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내놓을 텐데 이 도보행진도 저는 한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거다.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도보행진하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를 걷겠어요? 대구를 가도 서문시장 그렇게 근처만 내리게 가야 되고. 돼. 아니 서문시장 근처에서도 똑바로 하라고 비판이 나왔는데 어디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충남 보령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의 회초리가 많이 동원이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도보행진이 약이 될지, 그러니까 그 도보행진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그럼 제가 받아서 올지 대안 하나 아니면 드리면은 역행할지. 한동훈 대표 이번에 잠실 체육관 빌렸잖아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도 밖으로 나가면 또 난처하니까 일단- 체육관을 빌리세요. 일단 2만 안에 명 트랙을 명- 돌아 차라리 도보로 트랙을 계속 도는 게 나아요. 도는 게 낫다. 예, 차라리.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도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모두 어떤 것이 됐든 국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겠다고 정치를 하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날선 비판을 받게 되는 아니, 거다라는 여전히 말씀을 좀 여전히 드립니다. 윤어게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자기 이익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윤어게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더 이상 이번 지방선거 때 예. 완전히 이거는 심판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네. 저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또 그 희한한 토론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윤어게인 주창자 전환길 뉴스의 전환길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토론을 했는데 실제 동접자가 31만이었는데 이 정도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된 TF를 당내에 설치하겠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판단인 겁니다.
이거 옳은 방향입니까? 일단 그 토론회 보셨어요? 저는 저는 띄엄띄엄 봤는데요. 왜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토론을 1대1로 했던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진짜 부정선거로. 근데 제가 그 토론에 가기 전에 그분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실제로 예.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저는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야지 네. 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 한 5분 10분 되자마자 이거는 토론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듣다 껐어요, 저도. 그리고 이 부분도 네. 저희 이제 배우자가 되게 관심을 갖고 보려고 했는데 부정선거 너무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건 무슨 정치적 또 난장판이야. 야. 이래서 사실 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갖고 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네. TF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이게 예. 바로 우리가 원했던 장동혁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급전을 끌어다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극우들의 급전을 끌어다 썼습니다. 채권자예요. 점점 그 지분을 이자가 붙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한길, 고성국 뭐 이런 세력들한테 포위당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TF라는 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한 게 국민투표제 그 투표법 그 전체 개정됐잖아요. 왜냐하면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냈거든요. 그렇죠. 왜 재국민한테 안 줘? 그러면서 이 법안을 좀 손질하면서 이런 음모론 그리고 선관위에서 네. 뭔가 이 부정선거나 어떤 선거에 좀 악영향을 미칠 때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공직선거법에도 있어서 그걸 준용하도록 했는데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어요. 정말 선거 질서에 지원을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그 변호사랑 할 때도 그럼 이기는 건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냐. 네. 더 크게 이겼는데 못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건 어떻대요? 자기들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한 그때 그러니까. 치른 선거도 또 예. 부정이라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내란수계의 40년 지금 친구인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사무총장을 해놓고도 부정해? 그 사무총장마저도 부정선거는 없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를 앉혀놓은 게 윤석열인데 자기가 부정선거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신 변호사님의 논평을 듣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3주체 아닙니까? 방송사. 그 네. 방송사나 유튜브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 거기 이제 이권이 들어가 있죠. 뭐 슈퍼챗 많이 터지니까 아마 이권으로 웃음을 하루에 560만이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권으로 장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이 하나의 비즈니스. 어떤 이벤트, 비즈니스를 했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언론의 기능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활을 꿈꿨던 거고, 사실 일정 부분 부활한 것도 맞죠. 다 죽어가던 세력들, 저기 킨텍스에 500명도 안 모이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 다 죽어가던 사람 살려준 격이 된 거고. 이준석 의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 이걸 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봅니다.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이거 한 건데 무슨 이익이냐. 네. 결국에는 저쪽은 부정선거예요라는 거를 드러냄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뭐 합리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구축해보겠다라는 이익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킨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현직 의원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의 이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라는 거는 토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토론으로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토론을 한다면은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그럼 이준석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아요? 동의하진 않아요? 부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도 보완을 위해서 국회 안에서 토론을 해서 제도를 만들 권한을 써야지. 그렇죠. 그걸 안 하고서 저 방송사가 주최한 데 나가가지고 저는 혼자 나갈 테니까 4명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이걸 끝장 토론을 한다? 그게 뭐가 남았죠? 결국에는 다 죽어가던 윤어게인들 또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반정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내란 세력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숨구멍을 더 산소호흡기를 붙여줄 사람이고,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매국 세력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매국 정치까지 이게 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반정치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산소호흡기를 결과적으로 대준 거고 그걸 이준석 의원이 모르지 않아요. 전 의도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전환길 살아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 뭐 이준석 의원만 알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토론 위험하다.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30만 명이 받고 500 몇만 회가 나오고 살아난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결과 책임의 면에서는 이준석의 반정치는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전 본인이 의도한 대로는 안 될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3.1 혁명부터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수준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보다 훨씬 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통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반정치를 방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반정치를 어떻게 없애는지를 토론하는 것은 전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참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호기심이 갈 만한 주제이고 그리고 또 화제성이 있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또 최근에 수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 극우 전환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붙는 일종의 이제 빅매치다라고 빅 이벤트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보긴 했으나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부실했다. 그리고 이거를 토론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의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 건가라는 첫 번째 물음표가 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란을 아직 극복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이 내란 청산을 온전히 잘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내란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 전체의 다수의 합의가 있는데 이거를 역행하거나 깨는 그런 행태를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어가던 윤어게인 세력을 다시 또 부활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 할 거 아니에요. 2차, 3차 하고 TF 꾸렸으니까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공당이 그 TF 조사를 또 하면 거기서 또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가 나오면 또 정당 출입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쓸 거고. 그러면 기사를 쓰면 진보 언론 기사 각이 다를 거고 보수 언론들의 또 각이 다를 거고. 그러면 이른바 이제 기성 언론들의 미디어들이 그걸 다루기 시작하면 이게 또 여론이 돼서 회자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소용돌이를 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을 한번 다시 이 여론전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쓴 것 같은데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호흡기를 달아준 꼴에 대해서 정말 나쁜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극좌든 극우든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안 돼요. 원래는 원래 보수 정편에서 중계하겠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전환길 씨 그런 그게 생방송 전파를 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 밑자락을 깔아주고 하나의 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 자체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미군이 관여를 한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에 저희가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됩니다. 그게 정치인이 나 한번 붙자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깬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러기도 어렵고 이제는 정치권도 각성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내란에 대해서 마이크 대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게 내란의 내란 선전선동이에요. 선전선동이죠. 그렇죠. 내란에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의 선전선동죄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석기 의원 그때 9년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범죄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희대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를 돕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여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조희대를 결사 옹호하는 파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노골화된 것이고 일부는 은근하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희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대안을 토론할 때 토론장에는 나와요. 나와서 그 대안을 갖다가 공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조희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자. 조희대를 놔두자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희대를 소극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 패널들 많습니다. 저도 토론하자 보면은 답이 없는 패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결국에는 조희대 체제를 유지 강화시켜주는 소극적 방식이 있거든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전환길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외치죠. 근데 이준석은 반대로 은은하게 돕는 거죠. 어떻게 돕느냐?
판을 깔아주고 윤어게인들이 와서 떠들도록 만들면서 네. 나름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의 공생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윤어게인을 외치진 않아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을 반정치의 지능범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반정치도 노골화되게 그냥 단순범이 있고 지능화된 지능범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전환길에 대해서 마이크를 대주고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본인과의 그런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진 않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저렇게 은근히 지원을 해주면서 팀 윤어게인을 만든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양두구육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양두구육 정치를 지금 또 하면서 은근히 부정선거 세력들에게 후방 지원을 좀 해주고 있다. 예. 전 그렇게 또 봐요. 안 그러면은 전환길 부활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닌 것처럼, 그죠? 은근히. 전술은 마치 이제 전환기를 공격하는 그렇죠. 것처럼 분위기는 몰아가나 살려주잖아요. 내용상으로는 네. 전환기를 살려주는 정치를 하는 양두구육이다. 아니 결과적으로 살려줬죠. 굉장히 적확하네. 아니, 살려줬죠. 네. 그러니까 전 이게 팀 윤석열의 확장판들 아니냐. 팀 윤석열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아니 윤어게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놈이나 예. 그놈 불러다가 마이크를 1대4로 대줘가지고 조회수 560만을 뽑아주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죠. 내란과 부정선거를 공론장에선 허용할 수 없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암덩어리야. 반정치야. 라고 네. 규정하는 사람들은 용인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전 설명과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역사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떠나서 당장 또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부정선거 기치 들고 도보행진하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근데 얼마나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 그걸 걱정- 용인하겠다? 그런 정치 세력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예.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분단 시대에 막 혼란을 부추겨가지고 결국에는 1950년 한국전쟁 그렇게 막 됐던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정선거가 혹여라도 무슨 뭐 기폭제나 뭔가 되지 않을까 뭐 걱정이 좀 되기도 근데요, 하네요. 이게 열낼 일은 아닌 게 저도 화는 나는데 열은 안 내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이제 갈 거고요. 네. 빛의 혁명에 국민들이 든든히 뒷받침을 하고 있고 뉴 이재명 현상까지 지금 다 들어와서 대통령의 지지층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정치 퇴치하고 물리치는 데에도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주 혁혁한 전 역할을 좀 하고 계신 거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요, 저들의 그런 소위 말하는 운동장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반정치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도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은 훨씬 빨리 뛰고 네. 다리가 덜 아프고 내리막길 내려올 때 편하잖아요. 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고 염려는 하지만 이 문제는 끝을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더 응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뜨거운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